자, 페어리 ACR 신현종 대표와 함께하는 취업의 기술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. 네, 신현종 대표님 오시죠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예, 날로 멋있어지시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자, 오늘 주제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면접, 기본에 충실해라. 오늘의 네. 주제네요. 면접 시즌 대비해서 가지고 오신 주제 같은데 지난주에는 인적성 검사 대비해서 얘기해 주셨죠? 예, 맞습니다. 이제 그 삼성고시라고 하죠. 이제 삼성 직무적성 검사 사트가 지난주 일요일 날 치러졌습니다. 네.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응시자들께서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이번 특징이 좀 삼성 제품과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. 또 경제 상식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많이 당황했다는 사람들이 좀 많았는데 자, 우리 그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이 사트 시험 보는 날 아침에 혹시 지하철 타보셨습니까? 저는 이제 몰랐는데 저는 기사를 통해서요. 예. 그 학교 앞에 막 학생들이 정말. 그 구직자분들이 막 몰려나오는 모습이 마치 저 수능 시험을 방불케 하는 엄청나죠.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예. 장난 아니었다고 합니다. 지하철을 타면 평소에 우리 잘 안 보이는 우리 20대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지하철이 꽉 차서 움직입니다. 네.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같은 곳에서 내려서 같은 방향으로 쭉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참 장관이거든요. 좀 이런 모습이 아주 볼만한데 또 시험장에 도착하면은 이 검정색 양복에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막 차량 통제도 하고 막 신분증 검사도 하고 막 이런 아주 그 삼엄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하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가보면은 정말 시험인가 이런 생각이 쫙 들게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인성 검사가 사실 이 삼성그룹 이게 끝나면서 우리가 이제 좀 시즌이 인적성 검사에서 이제는 면접 시즌으로 넘어온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올 하반기 채용의 좀 특징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좀 한 달 가량 좀 이 전체적인 일정이 좀 늦다 이런 부분을 좀 저희가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요. 네.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인적성 검사의 합격자 발표가 상당히 빠를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면접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자, 인적성 검사를 보신 분들은 이제 뭐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면접을 일단은 대비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, 그럼요. 면접도 매해 트렌드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예. 안 바뀌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뭔가가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매년 그래요. 예. 올해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뭐 이렇게 아이돌처럼 갑자기 확확 바뀌는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. 예, 정확하게 기업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인데요. 네. 전체적으로 뭐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좀 없습니다. 네. 또 이제 기업들이 스펙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줄이고 있는 추세는 정확히 좀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이 직무에 관련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면접자에게 좀 질문을 하는 게 최근에 좀 트렌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면접자들한테 뭐 과거의 행동을 좀 질문을 해보고 또 이 대답을 통해서 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이런 그 질문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저희가 이런 거를 이제 행동 기반 면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는 또 이런 행동 기반 면접에서 또 이제 우리가 좀 이 역량 기반 면접으로 좀 바뀌고 있다. 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어떤 상황이나 이런 설정을 해 놓고 이 면접자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,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, 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변화가 하고 있는 모습이 좀 두드러지게 바뀌고 있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이게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고 좀 서서히 바뀌고 있다. 이 부분에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면접을 뭐 그냥 이렇게 또 면접관님들 딱 서 있어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군요. 그럼요. 예,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복잡한 이론이나 이런 게 숨어 있어요. 이거 근데 구직자분들이 알고 있어요? 이게 절대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. 예, 모르고요. 또 이제 그냥 면접이 본인이 가서 그냥 말로 잘하면 이 어른들이 좋아해 줄 거다. 내가 인상이 좋으니까 괜찮다. 옆집 아줌마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면접관도 날 좋아할 것이다. 이런 그 쓸데없는 긍정은 상당히 필요 없습니다. 제 생각인데 그거. 예, 사람을 또 선발하는데 이 기업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업 계획을 짜고 영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 중에서 사람을 뽑는 것 이것이 연중 행사 중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기업들도 사람을 뽑기 위해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. 근데 이 들어가려는 사람보다 이 뽑으려는 사람이 준비를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면접이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. 저희가 이 사실 더 회사보다 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준비를 많이 해야 합격할 수 있다.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면접자들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올 것이다, 어떤 성향이다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미리 파악을 많이 해두거든요. 그래서 이 면접자들한테 질문할 것들을 또 면접관 분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사실 뭐 면접 전형에 대해서 면접관들을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느냐, 어떤 분을 내세우냐 이런 부분도 기업들에서 사전에 미리 준비를 많이 합니다. 요즘 저희가 데이터 시대라고 하죠. 예, 그렇죠. 데이터를 좀 바탕으로 옛날에 뭐 이렇게 사전 업무를 좀 많이 하는데요. 이 면접
면접 전형 전에 뭐 예를 들자면 뭐 김 부장님이 점수를 많이 줘서 최근에 입사한 뭐 사원들 중에 한 3년 정도 입사한 사람들 중에 뭐 퇴사자가 몇 명인지 이런 사람들의 업무 성과가 한 몇 퍼센트 상위 몇 퍼센트인지 또 어느 학교 출신들이 많았는지 이런 그 데이터들 저희가 뭐 야구하듯이 이렇게 데이터들을 쭉 가지고 올해 이분이 면접관으로 나섰기에 가장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여부도 한번 또 판단해보는 준비까지는 사실 되게 섬세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한다. 이 부분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놀랐어요. 이렇게나 네? 자세하게 면접관분들도 준비를 하고 면접에 들어간지 몰랐는데 그렇습니다.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. 면접관을 잘 알아야 면접을 잘 볼 수가 있을 텐데 면접관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다면 그들을 뛰어넘어야 되니까요. 그럼요. 힘들어질 네. 수밖에 없겠어요. 네, 상당히 어렵죠. 이 네. 면접관분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. 지금 면접관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당신보다 스펙이 나을 것 같냐, 낮을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부분이 제가 더 높을 것 같은데요.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. 근데 사실 이 면접관분들이 지금 그 기업에서 그 한 임원 정도 자리에 위치에 계실 정도면은 상당히 그 직장 생활도 많이 하셨고 사회적인 경력, 교육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또 이렇게 본인보다 더 똑똑한 분이 면접관으로 들어온다. 이런 생각을 먼저 일단 가져야 됩니다. 그리고 이 기업에서도 이 면접관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자체적으로 어떤 그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면접관분들을 뭐 진짜 1박 2일, 2박 3일 이렇게 연수원에 입소시켜놓고 교육을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. 그래요? 예, 그리고 또 이제 외부 강사나 그 컨설팅 업체, 전문 기업들을 그 외주를 줘가지고 면접관들을 교육하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그 올바른 좀 채용을 위해서 기업들이 사전 교육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겠고요.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뭐 김 부장님, 뭐 박 부장님, 김 이사님 이런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차출돼서 오는 게 절대 아니다. 이 부분을 먼저 좀 식사하시다 갑자기 내가 면접 가야 돼 이러면서 오시는 건 아니거든요. 이런 부분을 먼저 좀 아셔야 되고요. 또 이제 면접 방법들이나 새로운 개념들이 계속 도입이 되잖아요. 네. 이런 부분을 좀 인재상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실시를 합니다.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인재상에 대한 다시 재교육, 본인이 이 우리 회사에 지금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한 어떤 자리에 있다. 이런 거를 상당히 인지시키는데 많은 교육과 준비를 하고 있다. 이런 거를 좀 우리 이 취업 준비생들이 좀 알아야 된다. 이 부분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니까요. 그렇게 행동 기반이나 뭐 역량 기반 이렇게 면접 방법들도 숙지하고 계신 분들을 당해내려면 저희들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? 그래서 면접관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. 뭐 대단한 분들이군요. 예. 그 전에 보면은 사실 우리 이 면접관들 분들께서 그냥 딱 보고 뭐 외모나 그냥 말하는 거 보고 본인 그냥 개인적 기호에 의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. 예.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보고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이건 뭐 했나? 뭐 이런 그 본인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질문들로 면접 전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렇죠. 많았는데 예.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지원 직무와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면접관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셔라라고 어떤 그 질문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각 지원자별로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면접관분들이 그냥 아무 질문이나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전에 좀 준비된 질문을 통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가를 좀 평가하는 이런 부분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요. 또 이 면접 전형에서 질문 대답의 이 순서가 있습니다. 꼭 이쪽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계속 대답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의 순서를 좀 섞는다던가 좀 남녀 비율을 좀 적당하게 넣는다던가 이런 방식도 많이 사용합니다. 네. 또 이 사실 면접을 할 때 분위기가 계속 침울한 분위기가 갈 수도 있고요. 계속 엄숙한 분위기만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젊은 면접관이 갑자기 영어 질문을 던진다던가 아니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에 관련된 질문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분위기를 바꾸면서 이 면접을 좀 끌어가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그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인데 네. 면접관분들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만 하고 어떤 사람은 쳐다만 보고 있는데 이거 뭐예요? 혹시 그분 면접관 맞아, 아니고 맞아. 어른들이 말씀하시는 점쟁이가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? 이런 점쟁이.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좀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사실 이 역할을 어느 정도 좀 정해가지고 면접장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회사에 관련된 질문만 하시는 분 그리고 보통 이 압박 질문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. 보통 네. 이 면접관 분들 중에 머리가 희고 가장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이런 그 악역을 많이 하십니다. 또 그리고 이제 질문 없이 계속 쳐다만 보면서 어떻게 보는가 이런 것만 또 하는 분도 있고요. 좀 나름대로 이렇게 좀 팀 플레이로서 면접 전형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.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.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듯이 이 행동 기반 면접이 최근에는 이 역량 기반 면접으로 바뀌고 있다. 네.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알려드리자면
자기소개서에 여러분들 항목을 좀 살펴보다 보면 옛날에는 그냥 뭐 성장 과정, 뭐 성격의 장단점, 뭐 지원 동기, 사회 경험 이렇게 단순한 거를 좀 풀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네. 최근에는 이 행동 기반 면접 때 물어보는 질문들을 자기소개서에 집어넣어가지고 과거에 어떤 행동과 경험을 했는가를 먼저 자기소개서에서 일단 받습니다. 이 부분을 좀 읽어보고 면접 때 이 역량 기반 면접에서 얘기하는 이 상황이나 판단, 추론을 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주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순간적으로 어떤 재치를 발휘하는지 이런 거를 좀 봅니다.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문제를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,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네. 자, 또 이제 면접 질문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면접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. 곤란한 상황을 설정해주고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어요? 뭐 이런 질문들. 최근에 많이 나오죠. 그렇죠.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제 은행 면접이라고 보면은요, 뭐 번호표를 뭐 뽑지 않고 나 급하니까 먼저 나를 좀 처리해 달라라고 생때 쓰는 고객이 있을 때 본인은 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거든요. 그러면 상당히 난처하죠. 본인이 객장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를 겁니다. 근데 이게 본인 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대답하면 안 되고요.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히 대답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직무와 좀 이게 상황을 좀 잘 생각해서 판단을 하고 이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. 여기에 딱 듣기에도 우리가 이제 이 직무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한 번 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좀 생각을 해보고 실제로 내가 객장에 나와 있는 은행 행원이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면서 좀 이 질문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. 뭐 다른 방식으로는 그냥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그냥 대답만 할 것 같잖아요. 그래서 뭐 종이를 나눠주고 거기다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그 그림을 가지고 본인을 표현해봐라. 뭐 이런 그 약간 변형된 특이하네요. 방식도 많이 쓰거든요. 그래서 뭐 이 은행권이나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기존에 좀 쓰던 방식인데 어떤 분들은 뭐 동물을 그린다던가 어떤 분들은 뭐 지하철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본인이 지금 사회에 좀 속해 있고 앞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소개를 좀 특이하게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순한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.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본인이 판단해서 이 대답을 하는 걸 원하거든요. 그리고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딱 재치 있게 대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순간 면접에 가면 우리가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를 즉각 얘기할 수 있게끔 좀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두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.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자, 아까 그럼 뭐 생떼를 쓰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? 이런 곤란한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를 보고도 이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알 수 있겠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큼 생각해봤냐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약간 서비스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친절, 미소 그리고 다른 고객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서비스를 또 제공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고객의 감정을 달래고 또 안정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은 좀 준비가 된 은행원이다 이렇게 판단하겠죠.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. 네. 자, 우리가 지금 잠깐 처음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면접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기가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역시 뭐 거의 뭐 다 저희가 압니다. 이 면접 보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준비를 해왔는지 안 했는지 딱 처음에 대화를 해보면 금방 압니다.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그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인사 담당자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 91%가 딱 한 번 들으면 안다. 이런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. 그래서 이만큼 딱 처음 보면 알 정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에 대해서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가는 것. 이거는 가장 기본기가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네. 앞에서 어려운 얘기 막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각 안 하고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. 정말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자, 취업의 기술 오늘 면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. 페어링 HR의 신현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